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원하는 게 무엇이냐? 좀 많으니까 잘 들어. 우선 안녕하세요, 라이브렉스입니다. 아마 기다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LG G8 네, 이 녀석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MWC19에 가기 전에 제가 시제품이긴 하지만 요거를 구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뭐 다시 개봉기라든지 첫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조금 중복되는 느낌이 강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 시제품을 포함해서 약 한 달 정도 써본 G8 싱큐에 대한 소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뭐 다소 뼈 때리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네. LG G8 싱큐는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이야기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디자인, 사운드, 카메라, 편의 기능이 그건데요. 디자인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물론 혹자는 어떻게 매번 디자인을 바꿔가면서 신제품을 출시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이해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근데 디자인 변화를 최소화했다면 그거를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G8 싱큐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게 어떤 기기인지 말하지 않고 주변에서 봤을 때 이거를 G8이라고 바로 알아본 사람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를 생각해 보면 뭐 물론 이제 출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 수도 있기는 해요. 사실 LG가 왜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유가 보이기는 해요. 워낙 전작 등에서 지금 이 외형에 대한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거를 베이스로 하면서 좀 더 간결한 그러니까 나름대로 차별화를 넣으려고 한 게 아닐까 하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는 한데 이게 그렇게까지 부각이 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방금 말한 차별화로 뽑을 수 있는 게 수화부까지 없앤 디스플레이 디자인이라든지 후면 카메라 돌출이 없는 언더글래스 디자인 요거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기술들이 좀 더 임팩트 있는 외형에서 포함됐더라면 더 부각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계속 남았어요. 실제로 MWC 이후로 주변에 아는 뭐 기자라든지 블로거, 유튜버 해서 이 녀석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을 물어봤을 때 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말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어서 사운드인데요. 이거는 확실히 칭찬할 만한 재주를 담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LG 스마트폰이 사운드에 대해서 욕심을 보인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한데 크리스탈 사운드 올레드, 쉽게 말해서 디스플레이가 스피커가 되는 이 기술은 컨텐츠를 많이 감상하는 분들께 꽤 좋은 경험을 줄 것 같아요. 거듭, 이거는 소리를 더 크게 들리게끔 하는 그런 기술은 아니에요. 전면 지향에 입체감 있는 사운드가 들린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하단 스피커를 막았을 때 베이스 등이 먹히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 특징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도 이 기술에 대해서는 LG가 앞으로 꾸준히 고집하면서 발전을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예요. 전면에는 토프 기술을 적용한 Z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인물이 돋보이는 전면 아웃포커스 촬영 등이 가능해졌고 후면은 동영상 아웃포커스 기능 등을 추가하면서 카메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의 후면 카메라를 기준으로 지금 그 퀄리티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기존에 쓰던 게 시제품이기도 하고 해서 아무래도 펌웨어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게 거듭될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제대로 평가를 해보는 걸로 하고 지금은 저번에 시제품으로 MWC 그러니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찍은 사진 몇 장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끝으로 핸드 아이디, 에어모션으로 대표되는 편의 기능 그 전에 먼저 에어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기는 한데 요거를 처음 봤을 때 어떤 특정 브랜드라든지 모델이 떠오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죠. 펜텍이 선보였던 베가 LTE의 모션 인식이라는 기능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2011년에 나왔던 제품이라서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네, 그런데 이 에어모션이라는 기능 자체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나 컨셉이 좋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분명히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구현한 방식이라든지 이거를 통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아 이거를 왜 이랬을까 싶은 그런 기분? 느낌? 네, 그런 게 계속 남아요. 뭔가 쌓여요, 자꾸. 답답하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에어모션이 폰에서 활성화가 돼 있다고 해도 손바닥을 바로 이렇게 했을 때 뭔가를 할 수 있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약간의 요령이 필요한데 손가락을 뭐 요렇게 한다든지 오므려서 이 카메라 앞에서 이거를 먼저 인식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어모션을 활용할 수 있는 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돼서 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렇듯 어쨌든 요령이 있어야 되고 이게 뭐 요령이 잡혀서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 녀석 자체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네, 뭐 그렇습니다. 게다가 특정 앱에서 지금 지원되는 기능 외에 뭔가 확장해서 활용을 하고 싶을 때는 아직은 제약이 많은 것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보다가 에어모션으로 다른 앱을 켜고 싶다 해도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아쉽죠? 개인적으로 사용자 경험이라는 건 최대한 직관적으로 쉽게 말해서 이용자가 원하는 거를 할 때 중간에 거치는 과정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쉽게 그냥 연상시키는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핵심이 아닌가 싶은데요. 에어모션은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뭐냐? 요거를 이용하면 저처럼 관종인 분들한테는 인싸템이 될 수 있어요. 네. 마블, 특히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 팬인 분들은 네, 아실 거예요. 요렇게 하면서 네, 뭔가를 주변에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저도 그래서 밖에서 잠깐 해봤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리고는 바로 다 피해 갔습니다. 싹. 그리고 핸드 아이디, 요거 역시 상황을 그려봤을 때는 유용할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몇 가지가 있죠. 근데 아직 그런 부분에서 즉각적인 반응성이라든지 쉬운 사용성을 보여주는 데는 아직은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그런 것도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LG G-Way 신큐를 시제품을 포함한 거긴 하지만 약 한 달 정도 써보면서 느낀 점을 4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어요. 물론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적인 게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G-Way 신큐를 봤을 때 반응들 대부분이 와 하는 것보다는 뭔가 토닥토닥 하는 LG야 힘내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는 거는 지금 G-Way 신큐가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쉽게 가늠이 되시지 않을까. 근데 잘 만든 기기인 거는 틀림이 없는데 이게 경쟁사 대비 그렇다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G-Way 신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필히 체험존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꼭 한번 체험을 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체크 꼭 부탁드릴게요. 혹시 G-Way 신큐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콘텐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이게 닥터 스트레인지 에디션으로 나왔어야 돼. 닥터 스트레인지. 망토도 주고, 그 뭐지? 이거 목걸이? 그것도 주고 막. 이래가지고,